예, 안녕하세요. 포스트 에디팅 및 인공지능 기반 번역 강의를 담당한 중앙대학교 이준호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고요.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계를 사용한 번역, 그리고 번역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강의 개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간단한 설문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최대한 재밌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본 강의는 녹음이나 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의 자료는 이미 쉐어 폴더를 통해서 공유 드렸고요. PDF 버전으로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소장하시고 필요하실 경우 거기에 있는 링크 눌러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게 있어요. 설문조사도 참여하는 게 있고 같이 퀴즈도 풀어보고 있고 하는 게 있으니까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채팅으로 질문을 받습니다만 한 분이 여러 개의 질문을 하시면은 그 질문을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질문은 1 인당 1개 정도로 한정을 차시마다 해 주시고요. 아시는 것처럼 7 차시, 8 차시 내일 모레죠. 그때는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간단한 데모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꽤나 오랜 시간 가질 겁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때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은 제가 본격적으로 7 차시, 8 차시 때 많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자면은 제 전공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모든 예시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뭐 중국어나 일본어 아니면 다른 언어권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은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은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은 게 번역학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기술자는 아닙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공학적인 질문이나 이런 게 나오면 답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7 차시, 8 차시 때 그 실제 데모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기술적으로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데모를 하시게 될 거고 저도 그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분들은 데모를 사전 녹화 방식으로 보내주시기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 가지고 사전 녹화 방식으로 데모 또 시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상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발표는 어떤 회사에서 지원을 받은 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회사의 솔루션을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회사의 솔루션이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제 관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제목이 포스트 에디팅 및 AI 기반 번역인데 모든 게 AI로 다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면은 사실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I로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거를 하는 거고 그거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살펴보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봐야 될 일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 용어를 몇 가지 정의하고 갈게요. 제가 때에 따라서는 한국어로 얘기할 수도 있고 영어로도 얘기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미리 이 용어는 기초 용어로 깔아 놓고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정의를 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MT,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기계 번역, 잘 아시는 팝하고 구글 트랜슬레이트 등이 제일 대표적인 기계 번역이겠죠. 그다음에 오늘 많이 하게 될 용어, 그리고 앞으로 3일 동안 많이 쓰게 될 용어는 T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트랜슬레이션 메모리, 번역 메모리의 약자고요. 줄여서 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장부터 이 이야기를 하면은 딴 데 가서 강의를 하면은 MT, TM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데 비슷하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MT, TM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 후에 어떤 개념인지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CAT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A Assisted T Translation, 즉 컴퓨터가 사람의 번역을 하는 것을 보조한다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CAT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CAT라고 읽기도 합니다.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잠시 후에 또 이 단어 개념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MTP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 강의 제목이 포스트 에디팅 및 AI 기반 번역이잖아요. 포스트 에디팅의 영문 공식 명칭이 MTPE입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 그래서 MTPE라고 부르고 한국말로 포스트 에디팅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계 번역 결과물, 머신 트랜슬레이션 아웃풋을 사람이 포스트 에디팅, 후 처리를 해서 그 결과물을 좋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기본 용어 요렇게 4개 알려드렸고 이 기본 용어 가지고 강의를 재밌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저는 중앙대학교 전문통번역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IT 쪽 통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IT 전문 통역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번역학 박사이고요. 포스트 에디팅 교육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제가 알기로는 포스트 에디팅 관련돼서 기계 번역 교육 관련해서 국내 1호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한국번역학회에서 산학협력위원장직을 지금도 4년 연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 기술을 다루는 업체들과 굉장히 많은 접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꽤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대해 제가 있을 때는 CAT 및 포스트 에디팅 강사로 2년 동안 일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학부에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추려서 온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실 때 입문자분들이 많이 올 수 있으니 강의를 가급적 쉽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쉽게 강의를 구성을 했고 혹시 좀 더 어려운 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아니면 학교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어려운 내용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본적으로 기초 강의이고요. 기초에서 중급의 초반까지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역 교육 관련해서 연구를 다수 했고요. 기계를 사용한 번역 연구 역시 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는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우스 및 SDLS 포스트 에디팅 인증 자격을 확보했고요. 캐세대에서는 트라도스와 프레이즈의 인증 사용자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강의 잘 들릴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해 볼게요. 회의만 가면은 요새 AI가 빠지는 회의가 없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고 AI가 굉장히 중요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끝나고 이제 AI의 혁명이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 역시도 이런 디지털 기술의 변화 그리고 AI의 파고에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당연히 번역도 제일 핵심적인 유스 케이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역은 변화하고 있고 사람이 손으로 하는 번역의 시대는 점차 저물어 가고 있는 게 맞고요. 그 시대가 완전히 저물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손으로 하는 번역의 범주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거는 명확한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같이 의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나 번역을 의뢰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변화를 할 필요가 있기는 있습니다. AI가 많은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AI가 모든 거를 다 해주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균형점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원활한 지식 그리고 충분한 지식을 가져가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게 기계 번역은 인간을 대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어디 강연을 가도 제가 이 얘기하면 되게 실망을 하시는데
제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 아닌다는 아직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향후 10년, 향후 15년 정도는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현실인 거고요. 그런 중기적인 10년에서 15년의 기간 동안 사람과 AI의 협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15년, 20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중기적인 준비를 우리는 어쨌거나 해야 될 거고요. 물론 다른 차원에서 장기적인 준비도 해야 될 겁니다. 일반인분들은 이제 대부분 통번역사 직업이 없어질 거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좀 재미난 게 비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거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른다가 여전히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의 양상이 크게 바뀌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우리나라 케이팝이 마구 등장하면서 케이팝 스타들이 SNS에 써놓은 멘션, 메시지를 팬들이 마구마구 번역을 해가지고 다국어 번역으로 퍼다 나릅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으면은 한국어 공식 자막이 나오기도 전에 팬들이 번역을 해가지고 마구마구 번역을 해서 나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비전문가들의 통번역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 번역의 등장으로 인해서 번역가만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해외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번역이 조금 더 본인의 업무에 가깝게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일반 사람들은 번역을 안 하고 번역가만 번역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약간은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확도가 높은 기계 번역이 나오면 사람들은 번역을 구매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점차 구매가 줄어들게 될 것도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도가 번역의 다는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정확도가 높은 번역 플러스 어떤 요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언제는 번역을 구매해야 되고 언제는 기계 번역을 그냥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문조사를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텐데 이 강의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계 번역을 잘 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기계 번역에 대한 문해력, 기계 번역에 대한 리터러시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사례를 흩뿌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사례를 뭉쳐서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 2-3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면은 번역가를 직업으로 고려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6년쯤 파파고가 한국에 처음 나오고 2017년 이렇게 파파고가 개발되고 좋아질 때만 하더라도 번역이 그렇게 훌륭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대학생보다 파파고가 번역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어를 조금 할 줄 알면은 파파고를 고쳐서 번역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주장의 근본 사상 아니면은 기본 전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챗GPT가 나왔고 챗GPT를 통해서 번역을 하면은요. 번역 엄청나게 잘합니다. 실제 연구 조사에 따르면은 챗GPT가 일반 대학생들보다 번역을 잘합니다. 심지어 한국외대에서 그 영어 잘한다는 한국외대 학생들이랑 비교 평가를 했는데 한국외대 학부생들보다 챗GPT가 일부 번역에서는 뛰어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영어를 적당히 잘해서는 포스트 에디팅, 기계 번역을 고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영어를 적당히 잘하면 기계 번역을 고치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기계 번역의 품질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기계 번역보다 언어적 우수성이 있는 사람, 기계 번역보다 번역을 더 잘하는 사람이 기계 번역을 고칠 수 있는 거지. 지금 웬만큼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챗GPT님의 번역에다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는 것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지금 일화를 하나 가져왔는데, 어떤 대학생이 그 I로 시작하는 뭐 SNS에다가 동시통역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막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논지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밑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았어요.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인만의 이론을 막 추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론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댓글을 달아줬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냐라고 댓글을 다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인들 중에 기계 번역이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한 지식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목표는 명확한 트렌드를 이해하고요. 기계 번역과 AI 기반 번역에 대해서 기술의 허와 실, 저는 그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뭘 하고자 하는지 객관적 지식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잘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게 이번 강의의 목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셨다고, 아니면 학교에서 이 강의를 들으셨다고 일반인들의 인식에 저항해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지식을 전파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잘 도움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왜 저 사람은, 박사라는 사람이, 교수란 사람이 기계 번역의 미래에 대해서 왜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팝하고 개발자를 불러서 강의도 해봤고요. 팝하고 실장님을 불러서 강의도 해봤고요. 저는 기계 번역 회사인 디벨 CEO랑 저녁도 먹고 간혹 이렇게 대화도 하고 정책 논의도 하는 그런 사이예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기본 목표로 하고, 굉장히 프리미엄한 통역과 번역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그 외의 영역은 기계 번역이 잠식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발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기계 번역의 발전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인간이 어디에서 개입을 해야 될지 그 영역을 명확하게 식별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간단한 기조를 말씀드렸고, 수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전에는 거시적 트렌드와 번역 기술에 대한 이해, 번역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번역 기술이 발전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번역 기술의 약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모든 강의는 50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정도 쉬도록 할 겁니다. 이게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강의실에도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분 이상 혼자 떠드는 거는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50분 강의하고 10분 휴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오전 강의가 끝나고요. 오늘 오후에는 약간 번역에 가까운 수업이 전개됩니다. 포스트 에디팅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번역의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에디팅, 실제로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시고 실습하는 시간을 들으실 겁니다. 순전히 기술적인 얘기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3, 4교시가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포스트 에디팅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번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리고 내일 번역 보조도구 캣에 대한 이해와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캣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는 AI 강의 들으러 왔는데 왜 CAT 얘기를 하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현재 트렌드는 CAT가 없으면은 MTP가 굉장히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CAT가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그리고 내일 2교시에는 번역 기술에 남아있는 이슈들, 챗GPT를 썼을 때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프롬프트를 만들었을 때 한계는 뭔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과금 구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가? 데이터 보안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이런 남아있는 이슈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3 일차에는 학교에서 요청을 하실 때 컨설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 컨설팅이 힘든 구조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녹화 강의를 부탁을 드렸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트라도스 CAT 관련해서 1등 업체죠. 거기에 강연을 간단하게 듣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드리고 CAT라든지 트라도스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8 교시는 요새 장안의 화제죠. 딥L이라는 기계 번역 회사가 있어요. 현재 유럽에서 사용률 1 위인 회사이고 이 회사의 자기의 제품 딥L 프로라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AI의 최신 트렌드와 함께 강연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강연을 듣고 이해가 안 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리고 그 디벨이라든지 혹은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받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전환해서 연구 설문이라고 되어 있는 설문이 있습니다. 1번 설문 아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연구 설문이라고 되어 있는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설문이 있거든요. 줌에 지금 채팅으로도 떠 있을 겁니다. 요 챗 여기에 있는 설문을 같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예, 벌써 4 명이나 응답하셨네요. 기계 번역 문해력 설문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끝날 때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개인 식별 정보, 이게 전화번호 4 자리 정도겠죠? 이거 적어 주시고 이 설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설문이 끝나면은 같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측정을 해 보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어떻게 전개할지 내용을 잡겠습니다. 꼭 작성하셔야 되는 설문은 아니고요. 선택하실 수 있는 설문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교재에서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교재 2번 설문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교재에서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있는 거를 클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나와 있죠? 연구 설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결과 잘 봤고요. 개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지도 저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설문 아직 마무리 못하신 분들은 천천히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요.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현재 시장 트렌드 그리고 기계 번역이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통번역 시장에 대한 정의가 각각 다릅니다. 통역이나 번역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반적인 언어 시장을 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연구 조사를 봤을 때 언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통번역 시장 자체가 줄어들지 않고요. 기계 번역을 통해서 과거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던 거를 번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장의 사이즈는 커지고 있다가 지금의 트렌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계 번역의 성장세를 보게 되면은 22.8%의 성장세를 예측을 한 회사도 있고요. 15.89%의 연간 성장을 예측한 회사도 있습니다.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연간 성장률이 10% 이상, 두 자릿대 이상의 성장을 하면 굉장히 견조한 성장세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계 번역에 대한 성장세는 이렇게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기계 번역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봐야 될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AT, 캣 툴의 사용 비율이 88%라고 합니다. 대형 언어 업체들 중에서는 캣 툴을 88%를 쓴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명 중 9명이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쓰면은 나만 손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를 한번 볼까요? 76% 이상의 회사나 사람들이 현재 2개 이상의 캣도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1. 캣도그끼리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는구나가 첫 번째. 회사는 하나의 캣도그를 쓰면은 그걸 주구장창 쓰는구나가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A라는 고객은 가라는 회사의 캣도그만 쓰고요. B라는 고객은 나라는 회사의 캣도그만 씁니다. 내가 A라는 고객과 B라는 고객 모두에게 일을 받으려면은 가, 나 캣도그를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배우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일을 받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일을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멀티캣은 요새 트렌드다라는 거. 이거는 거의 외워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멀티캣은 요새 트렌드다. 그래서 캣도그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도 캣도그를 하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캣도그를 한 2개 정도는 가르쳐 놓고요. 세 번째 캣이 왔을 때 우리 캣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줬으니까 세 번째 캣도그는 네가 알아서 잘 배우렴.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것보다는 2개 정도를 알려주고 세 번째, 네 번째 도구를 배웠을 때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주는 게 요새 교육의 트렌드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 시 생산성 향상 30%뭐 말할 필요 없죠. 기계 번역을 썼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캣도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할 필요가 있고 번역 소프트웨어 즉 이 중에서도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굉장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캣이랑 MT, 캣이랑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제일 2개의 양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 기술에 있어서요. 캣도그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1등 도구가 뭐냐? 유럽 작년 보고서입니다. 유럽 작년 보고서를 보게 되면 트라도스라는 업체, 트라도스라는 소프트웨어가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트라도스를 썼을 때 일을 받을 확률이 제일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기계 번역 볼까요? 기계 번역에서는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유럽 기준 2등이고 1등이 디벨입니다. 2024년 기준 데이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조금 흥미롭게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디벨이 1등을 하긴 했는데 챗 GPT가 별도의 분야에서 설문이 됐어요. 즉,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 툴로 챗 GPT가 분류가 안 돼 있는 서베이예요. 따라서 내년이나 이럴 때 챗 GPT가 여기 올라왔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트라도스와 디벨이라는 이 2개의 도구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육적 도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생성형 AI 챌린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챌린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 교육, 언어 교육에 있어서 생성형 AI가 주요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변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생성형 AI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유럽에 있는 대학교의 테크놀로지컬 임플리멘테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머신 트랜슬레이션 보시게 되면요. 파란색 바가 여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미 구현 완료가 80%예요. 자, 다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80% 구현 완료, 번역 메모리가 거의 78% 구현 완료예요. 생성형 AI는 아직 구현 미완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에 있는 학교들은 MT와 TM 이 2개에 대한 구현율이 평균 80%예요. 한국에 있는 대학이나 한국에 있는 기관들은 MT나 TM에 대한 구현율이 몇 프로인지 본인 조직의 상황을 보시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가?
지금부터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캣과 MT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채팅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예. 질문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자, 번역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번역 기술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게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던 기계 번역 오류가 워낙 많이 나던 시대니까요. 뭐 6회 그러면 6 times 이렇게 번역이 되던 시대였으니까요. 이제는 번역이 가능해졌고요. 컴퓨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데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번역이 기계에 의해서 수행되기 시작했어요. 구글 번역, 팝하고 디벨 등 많은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막연한 긍정주의가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컨설팅을 나가 보면은 기계 번역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기계 번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실제로 번역 메모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번역 메모리가 기계 번역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두 개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번역 메모리와 기계 번역을 명확하게 차이를 두고 진행을 할게요. 번역 메모리라는 거는 사람의 개입이 주도인 거고요. 내가 만들어 놓은 번역 데이터가 메모리에 쌓이는 겁니다. 자, 다시 TM은 번역 메모리, 내가 만든 번역 데이터가 메모리에 쌓이는 겁니다. 사람 위주의 작업이고 오히려 번역 메모리를 사용을 할 때는 기계가 뭘 조금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요새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번역 메모리를 사용하는 제일 대표적인 도구가 CAT 도구입니다. 반면에 머신 트랜슬레이션은 기계가 주도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할 때 사람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결과물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기계 번역의 번역 방식인 거고 그래서 MTP,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 전문 도구라고 할 만한 도구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캣 도구 내에서 MTPE, 머신 트랜슬레이션 포스트 에디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캣을 그렇게 강조드리는 거고 캣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으면은 굉장히 대규모의 MTPE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자, 볼게요. CAT, Computer Aided Computer Assist Transl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번역을 하는데 기계가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다 CAT이라고 봐도 됩니다. 협의의 개념은 번역 메모리를 사용한 번역이 CAT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CAT이란 개념은 번역 메모리를 사용한 번역이란 뜻입니다. 자, 번역 메모리란 사람이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다시 번역 메모리는 사람이 직접 만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도구로는 트라도스, 메모큐, 워드패스트 등이 있고요. 프레이즈, 과거에 mem소스라고 불렀었죠. 메이트캣, 스마트캣 등등의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강의에서는 무료 도구인 스마트캣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액세스가 제일 쉬우니까요. 물론 트라도스가 1등 도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트라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트라도스는 애석하게도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영상을 하나 틀어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핵심 개념인 TM 그리고 TB, TB는 단어장, 턴베이스라는 거거든요. 영상을 틀어가지고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자, 고려대학교 강의를 위해서 제가 스마트캣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마트캣 화면이고요. 고대 샘플이라는 워드 파일을 하나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기계 번역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세팅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새로운 TM, Create New TM이라고 해가지고 고대 샘플 번역 메모리를 만들었고요. 글로서리,
단어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빨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일 또 상세하게 볼 거예요. 턴베이스라는 말이랑 글로서리랑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파일이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처리가 돼서 이 워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등장합니다. 왼쪽에는 원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자동으로 기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AI 번역이라고 써 있죠. 여기서 MTP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은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기계 번역이 틀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MTP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1번과 3번을 보시면은 똑같은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번역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100% 매치라고 해서 내가 기존에 했던 문장이랑 똑같은 문장이면은 100%라고 매치가 표시돼서 나옵니다. 이거는 100% 매치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번역이겠죠. 대신에 이 데이터는 매치율이 이렇게 78%, 80%가 나오려면은 반드시 내가 기존에 번역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91%가 유사하다, 76%가 유사하다를 계속적으로 기계가 알아서 제안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물학적 제재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생물학적 제재를 굉장히 특수하게 번역을 하기로 해서 단어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물학적 제재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바이올로지컬 에이전트로 하기로 했다라고 하고 애드를 하게 되면은요. 단어장이 추가를 했고 생물학적 제재라는 단어가 원문에 있으면은 우상단에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생물학적 제재라는 단어장을 띄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서 단어가 들어갈 수 있고요. 한 단어가 됐던 두 단어가 됐던 세 단어가 됐던 네 단어가 됐던 이런 단어장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번역을 하지 말란 뜻입니다. 번역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도 들어오고 기계 번역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번역이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파일을 내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최종 번역이 완료된 파일이 이렇게 워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 번역의 MTP랑 지금 번역 메모리를 한 번에 섞어서 하는 거를 매우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거를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잠시만요. 캣 눈으로 봤고요, 지금까지. 나중에 캣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캣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량 번역에 있어서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근무하시고 갤럭시 23을 만들고 내년에 갤럭시 24를 만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 나오는데 매뉴얼이 크게 바뀌지 않겠죠? 한 80%는 동일하겠죠? 그럼 그걸 또 번역할 필요가 없이 그냥 넣으면은 번역 메모리에 기반해서 80%는 100% 정확한 번역이 이미 끝나는 거예요. 내가 번역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신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계 번역이 주는 것보다 신뢰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내부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까. 일정한 문장은 무조건 한 패턴으로만 번역이 됩니다. 왜? 유사도가 뜨면서 거기에 대한 유사한 번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서 번역의 스타일이나 일관성 유지에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갑자기 존댓말하다 반말한다라든지 특정 단어가 다르게 사용된다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팀 작업할 때도 매우 유리하겠죠. 왜? 번역 메모리가 일종의 답안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를 주고 똑같은 답안지를 보고 여러 번역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1000장, 2000장 되는 번역을 할 때는 캣을 안 쓰는 거는 굉장히
우둔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써야 됩니다. 1000장, 2000장 되는 대량 번역에서는. 소량 번역에서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근데 대량 번역에서는 무조건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재에 교육 자료랑 인증 시험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주로 트라도스 위주로 제가 자료를 모아놨는데 보시고 인증 시험도 나중에 필요하시면 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회사를 추천하는 게 저랑 관련이 있어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아까 똑같은 문장이 나오면은 100% 일치라고 해가지고 100% 일치에 대한 답이 뜨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걸 일단 답이라고 믿어버리면은 안 고쳐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 일치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오역으로 만에 하나 아니면 오타가 하나 심어져 있으면은 주구장창 오타가 회사에서 살아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외우십시오. 한번 오역은 영원한 오역이다. 101% 오역.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 메모리 관리를 매우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메모리 관리를 주의 깊게 안 하면은 오역이 주구장창 발생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캣도그가 비싸요. 싸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사면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구매해도 50만 원, 6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이거 구매했는데 난 전문 번역가도 아닌데 내가 돈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회사 거를 구매를 하면은 옆에 회사, 다른 회사 거를 좀 쓰기가 지금은 약간은 어려운 구조예요. 내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글 문서가 워드에서 안 열리잖아요.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번역 메모리를 만들어요. 번역을 해서 컨트롤 엔터를 치는 순간 메모리를 생성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 메모리는 누구 거예요? 메모리 내가 만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막 손으로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납품을 했어요. 그럼 번역 메모리까지 납품하라고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 메모리는 누구 거예요? 아직 해결이 안 된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예. 여러분은 그러면은 번역을 납품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납품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지금부터는 기계 번역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기계 번역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기계 번역의 역사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기계 번역의 역사는 언제쯤부터일 것 같으세요?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해요. 제가 1950년대부터 논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 번역의 시작은 1950년대라고 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을 것 같으세요? 미국과 러시아가 제일 먼저 연구를 시작합니다. 왜? 예,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 정보를 보고 싶고 러시아는 미국의 군사 정보를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러시아에서부터 제일 처음 시작이 됐었고요. 여러 실패의 역사를 거칩니다. 1950년대부터 실패와 실패의 실패를 거치다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딱 하나입니다. 2016년에 Neural Machine Translation,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구글과 파파고가 등장합니다. 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 한국말로 신경망 번역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 번역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기계 번역의 발전 여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왜 Neural Machine Translation,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번역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현재 11시 21분이기 때문에 11시 30분까지 쉬었다가 강의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